제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설명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치질을 못하면 이제 입냄새가 마스크에 갇혀서 힘들어요. 그래서 급할 때 테라브레스를 사용하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향도 많이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바쁜 당신에게 테라브레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나도 중2 부모는 처음님 10월 6일 날 올려주셨고, 학원 의존도 높은 아이 어떻게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도 너무 길어갖고 그냥 제가 다 읽을게요. 뭐 두 분 상태 안 좋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지방 소도시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항상 큰아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처음 대처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지금 중2 엄마는 또 처음이라서 많은 분들, 입시왕님들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중2 사춘기 시기여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심장 붙잡고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집 아이는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춘기의 모습,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유치하고 아무 걱정 없는 모습이 공존합니다. 학교는 또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가방엔 책 한 권 정도, 그리고 먹던 과자 봉지, 그리고 특이하네요. 체스, 그 서양 장기 체스판을 들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체스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놈의 체스판 몰래 제가 말도 숨겨보고 했는데 그랬더니 지우개로 체스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귀여운 아이인 것 같은데, 시험 일주일 전까지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체스판을 들고 다니는 걸 보고 한마디 했어요. 시험 전에 그런 거 갖고 다니면 선생님들이 싫어하신다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 해석하지만. 어제는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의 교과서 표지가 붙어있다고 놀라워하고 본인 교과서는 표지가 없는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표지가 없어요 요즘은? 아니면 뭐 이렇게 낙서하거나 이렇게 뭘 찢어서 뭘 만들거나 했겠죠 뭐. 어쨌든 이런 거 우리도 그럴 때 많이 했잖아. 표지에 막 이렇게 그래? 낙서해서 많이 도덕을 똥떡? 국어를 이제 굶어 이렇게 만들고 했잖아. 그래도 표지는 있잖아. 표지를 뜯어서 뭘 하냐? 공통과학을 공통마법 이렇게. 생각난다. 어쨌든 표지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런 걸 보면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학교는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시험 3주 전 공부하라면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 전교 1등인 줄 알았네요. 공부할 게 없다고 하니. 플래너를 쓰라고 하면 맨날 학원 숙제하는 거 똑같은 건데 뭐하러 쓰냐고 하고, 이러니까 공부량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학원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수학은 선행을 한 1년 정도 하고 있고, 과학, 영어 학원은 다니면서 단어를 안 외워서 이럴 거면 그만둬라 했다가 거의 1년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저랑 단어랑 독해 정도 살짝 했고요. 다행히 이제는 학원 다닙니다. 국어는 지금 엄태욱 선생님 인강을 듣고 있습니다. 학원 숙제만 겨우겨우 해가죠. 배우는 것도 조금 느린 편인데 공부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결과도 학원 다니는 과목을 빼고는 모자랍니다. 2학기 시험 결과가 근데 나쁘지 않아요. 국어 96점, 수학이 100점이에요. 영어도 100점, 도덕은 97점인데 역사가 52점, 그리고 과학은 41점입니다. 제 걱정은 이렇게 학원 의존도가 높은 아이 언제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학원 돌리고 엄마 잔소리로 끌고 가야 하나,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지방 소도시에 사는 현재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의 사춘기의 소녀입니다. 보니까 특이하게 체스를 요즘 아이들이 두나요? 이게 뭐 유행하나 아이들 사이에서? 저때 이런 거 없었는데. 체스를 좋아하는 해맑은 소녀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평소 공부量매우 부족하고 학원 숙제만 겨우겨우 해가는데, 다행인지 국어, 수학, 영어 같은 좀 학원 다니는 과목들은 성적이 잘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학원을 보내야 겨우 공부하는 이 학원 의존도 높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이제 한번 살펴봐야죠. 지금 사연 속의 중2 학생이 이게 어떤 학업 역량이나 상태인지. 오늘 사연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기존에 꾸준히 남학생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남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서 여학생들도 똑같다. 다 상태가 안 좋다. 여학생들도. 이 아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어떤 아이일까요? 저는 이 사연에서 네.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 사연의 모든 거를 포괄하는 한 문장. 네. 자, 주제문을 찾습니다. 네, 주제문. 여기 한마디로, 여기 세모 치시고요. 한마디로 네. 학교는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자, 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추격이 됩니다. 요거면 이제 딴 건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 네. 내용을 추격하는 건데 아이가 지금 진지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직. 없죠 지금. 엄마 어디 가라 그러니까 가방만 학교 가는데 가방에 내가 좋아하는 먹던 과자 넣고 내가 좋아하는 체스 넣고 책도 이렇게 책이 책이 왜 뜯어져 있지? 왜냐면 책이 이게 이상하다. 그 여학생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막 만화 따라 그리거든요. 네. 그 그리다가 이제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면서 색칠 같은 거 하거든요. 거기 예. 바람스만 스치다 보면은 이제 종이가 이제 약간 울어요. 물 먹어서 그럼 떨어져 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도 이게 내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네. 지식이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는. 낙서하고 예. 뭐 그 어떻게 상태에서 지금 청소년기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펜타키 선생님 보시기에 이 해맑은 소녀 귀엽네요 일단. 귀엽고 귀엽죠. 가방에 먹던 과자가 있다는 게 귀엽고. 예. 그 어쨌든 이 아이가 자기는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근데 또 점수가 또 또 나오니까 잘 나오잖아요. 짜증나지, 오히려 또. 그러니까 이게 엄마 입장에서도 이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지방 소도시의 중학교 문제가 난이도가 높을 리가 없고요. 일단은. 이제 어렵진 않죠 보통. 예, 아마 엄청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그 학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학원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 시험 문제만 대응을 해서 점수만 뭐 90점, 95점, 100점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과도한 걸 시킬 필요까지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학원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에서 그 정도로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점수가 나오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양이란 게 이미 학원, 학교와 다 이게 삼위일체가 된 형태인 그치,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그래서 때. 나 학교 생활 좀 해봤는데 이거야.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야. 느낌인데? 뭐야? 이거야. 딱 이 정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절대로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학원을 뭐 중인데. 매일 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중인데. 저 같으면, 엄마는 네. 엄마 고민은 야 좀 그렇죠. 스스로 학원 보내는 거 뭐 딴 것도 뭐 일단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계속 이제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나니까 짜증 나는 거야. 언제 얘가 정신 차릴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뭐 이겁니다. 갑자기 뭐 방법적으로 갑자기 확 정신 차리게 할 수 없으니까 저라면 독서실을 좀 끊어서 의무적으로 독서실을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할 게 없어. 자, 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일단 그래도 보낼 겁니다.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너가 뭘 할지를 생각해라. 엄마 할 게 없다니까. 하거든가 아니면 저는 뭐 지금 얘가 중2인가요? 네네. 그럼 중2니까 뭐 고등학교 수학 상하 정도 아니면 영어 뭐 고등학교 기초 교재 아니면 국어 뭐 이런 기초 교재 등을 교재를 어머니께서 직접 사서 자 이거 너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엄마가 줄게. 이거 공부해. 이거 엄마 마스터해 이거 와. 왜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좀 강제하는 거를 추천할 겁니다. 얘가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얘가 지금 막 되게 반항기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란 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환경을 일단 만들어 주시고 이게 교재도 어머님은 선정해서 주세요. 그냥.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스스로 하는 거라니까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재를 주면 아이가 그걸 어떻게 공부할지를 스스로 연구를 할 거니까. 예. 홍프로님은 요런 아이 어떻게 이제 좀 요런 아이 또 많이 보셨잖아요. 요런 또 이제 해맑은
청소년들. 전문입니다. 예, 이 전문이죠 지금 여러 또 예. 자, 학원 의존도가 높은 아이 언제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 예. 안 듭니다. 네, 안 된다. 근데 일단 결론은 안 된다. 중2잖아요. 예. 중3, 고1, 고2, 고3 학년이 올라가면서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속도와 강도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한 3개월 뒤에 좀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갑자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마 나 이제 내 손목을 걸게. 네. 손목 걸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죠. 내 미래를 위해서 나 진지하게 공부할 거야. 휴대폰 없애고 친구 안 만나고 계획 잡아서 이렇게 사는 이런 시기는 고3들도 힘들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비현실적인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엄마의 학원을 돌리고 엄마의 잔소리를 끌고 가야 하나 아니면은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양을 늘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한 방에 갑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의지로 결단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야, 그래 대학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애야.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어쨌든 학원이든 뭐든 활용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난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자기주도 학습에 리스크를 할 필요 없이 계속 학원과 그 숙제로 돌려도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자기주도 학습으로 주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하면은 아직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2기 때문에 네, 뭐. 아직 가능합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갔거든요. 네. 그러면 참 다시. 어떻게 치료 시작하냐면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먹고 있는 약과 치료법을 싹 다 끊으래요. 끊고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하더라고요. 뭐 돌팔이 같은데. 유일하게 그분이 제 배를 치료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비타민 한의 원장이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건 약간 뭐냐면 돌팔의 끼가 있네. 예. 학원을 저는 다 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야 지금까지 헐프로님이 한 모든 솔루션 중에 제일 흔치 않은. 오늘 약간 기대를 깨는데 예상을. 다 학원을 끊어버리라. 네. 그럼 왜냐하면 이제 애가 체스만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민낯을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국어 96, 수학 100, 영어 100, 도덕 97에 지금 취해 있고 현혹돼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역사 55, 과학 40은 잘 안 보여. 그래서 학원을 다 끊고 물론 이제 이거는 아예 어느 정도 합의하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님 아직 중2라서 한번 실험을 해볼 시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건 학원빨이야.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면은 너 스스로 공부해야 돼. 학원 다녀서 나쁘지 않은데.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가면은 누가 좋은 대학을 못 가겠니? 아니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엄마?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러려고 학원 가는데 못 돼서. 나 앞으로 계속 학원 다니면서 1등급 맞출게. 그러면 이제 학원 보내면 되는데. 그럼 보내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내가 정말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중2니까 한번 혼내지 말고 야, 공부는 원래 혼자 하는 거야 꼬셔가지고 학원을 끊고 혼자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중2, 중3 1학기 때까지는 이거 솔깃하네. 혼자 이 하면서 솔루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 내지는 기회라고 한번 봐요. 만들 수 있으나. 근데 아이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조차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꼭 이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성공의 개념이 이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야지 성공이 아니라 예. 그 저희도 보면은 근데 일리는 있다 이 얘기들 진짜. 혼자 뭔가를 혼자는 연습이죠. 네. 저는 계속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게 오늘 또 명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니 저도 아까 선생님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다만 저는 학원을 뭐 주 7일 갈 건 아니니까 독서실을 끊어서 그 엑스트라 타임에 한번 그 트레이닝을 해보라는 얘기고 홍보 선생님은 다 끊고 그걸 다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극단적으로. 민낯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민낯은 스타트 이미 알고 있어 엄마가 얘 지금. 수시 포기하듯이 그냥 싹 다. 수시 포기 싹 다 날리고. 나는 수시 포기가 더 이게 더 극단적이고 수시 포기가 더 따뜻해 보이는데. 학원 싹 다 날리고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자. 예. 이 결단을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 못 옮기는 부분이 90%인데 지금 어렵지, 이 아이는 현실적으로. 딱 나이나 상황이나 지방 소도시의 어떤 문제 수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되게 해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 시기가 적절한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 그게 아니라 배팅. 이거는 실패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또 어려운 말씀을. 얘가 예. 혼자서 뭔가를 했다는 성철 스님 같은 말씀을 또. 그분 열받으시잖아요. 네. 실패는 실패를 확인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네. 스스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혼자 했을 때 어디까지로 가고있나. 그러니까 어떤 자기 객관화를 해볼 수 알겠습니다. 있는 인생의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어쨌든 홍 프로님이 솔루션이 이게 상당히 이 전쟁터라고 깊이도 생각해보세요. 있고, 예. 전쟁터에서 저 파편 맞으면 죽나? 그래서 역시 실패로 끝났고 나의 여기- 운명은 달려야 여기는 훈련소야. 훈련소. 전쟁 나가기 전에. 아직은 중이니까. 그럼요. 중이니까 예, 예. 내 모의 수류탄 정도 날라오니까 한번 맞아 말아 가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아이가 시험 전날까지도 체수를 두고 자기 관리가 안 된다. 네. 그러면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안 되겠구나. 어머님이 이제 아직은 계획하고 공부하는 거를 접고 그냥 학원 돌려서 그래. 대학을 보내겠다. 네, 학원 알겠습니다. 쿨하잖아요. 자, 뭐 이제 홍 프로님이 아주 현명한 솔루션 들었고, 뭐 저는 그냥 어머님이 일단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앞으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마음이 들까요?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매년 상담을 거의 뭐 몇백 건씩 하는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마음이 드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저도 안 들고 있습니다. 거의 네. 없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정말 가끔 가다가 상담 한 20명 하면 1명 정도가 제가 갑자기 윈터스쿨 스스로 등록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지금쯤 타이밍이 되면 가끔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그러기는 너무 이제 늦고 하니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어머님이 끌고 가야죠. 계속 학원 돌리고 돈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얘 점수 잘 나오네 학원 돌리면. 예. 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점수에 취하시면 안 된다. 예. 고등학교 안 취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이 점수가 차라리 돈안 예. 취해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고민은 아예 그냥 이제 기대를 접으시고 일단 현행 시스템에서 이 펜타키 선생님 해결책 정도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타임들을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살짝, 환경과 시간을 네. 강제해놓고 부모님께서 교재까지 주고 이거는 너가 혼자 해야 되는 네.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번 뭐 잘 이 정도로 딜을, 한번 합의를 해보세요 한번. 해서 뭐 이거 열심히 하면 엄마가 희귀한 체스판 사줄게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취미 생활은 네. 더 건장해. 아니 솔직히 아이 취미가 체스면 완전 좋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거의 이거 상류층 아이들만 하지 할 여유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상류층 아니세요 이분? 혹시 그럴 수도 지역 있어요. 유지 아니세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사연 쭉 한번 다뤄봤고요. 보니까 이제 고민의 무게들이 연말에 다가오면 올수록 또 이제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택, 사실 고등학교 선택 고민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이제 빼긴 했거든요. 왜냐면 사연 속 상황만으로는 이게 판정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조금 많아서 네. 고등학교 선택 고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희가 예전에 많이 다루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뺐고요. 정시 수시 이제 파이널 결단의 시간이 왔는데 이제 진짜 오늘 그 타짜의 비유가 상당히 또 이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제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스크 때문에 이제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의 도박적인 결정을 할 때가 됐다. 과감하게 한번 지르고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한 입시에서는 그런 게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과단성이 필요합니다. 영화에서 그 아기가 올인했다가 네. 손이 나갔죠. 또 그 누굽니까?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조승우. 네. 조승우 씨. 조승우 씨는 성공했으니까 네. 올인해서 도박에 중독이 되었죠.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국에는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힘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네. 네. 겨울이 이제 오면서 수능이 다가오는데
추운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따뜻한 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추위도 못 느끼고 예, 이번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야? 뭐냐? 오늘 좋아. 이런 식으로 가라고. 좀 듣지 못한 흔치 않은 이야기. 무슨 말씀을 아니, 하시는지. 따뜻한 곳에서 공부하면 피해를 못 자, 느낄 그럼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게 뭐야, 올게요. 이게. 안녕. 예. 감사합니다.